시어머니가 시누이 결혼식에 오라고 해서 가보니 남은 음식과 찬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산서를 던지며 저에게 돈을 내라고 했죠. 저는 소리 지르지 않고 단지 한덤을 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을 저녁으로 해줄 생각에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웅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평소에는 절대 전화하지 않던 분이 전화할 때는 늘 좋은 일 없이 사고만 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갑자기 전화해서 시누이가 새 가방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제가 먼저 내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 돈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이 어머님 너 지금 어디니? 얼른 명동 그랜드 호텔로 와. 제 손에 들린 채소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저녁 때인데 호텔에 왜 가요? 아직 저녁 준비도 안 했는데요.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더니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오늘 서연이 결혼식이야. 이렇게 큰일을 벌써 잊었니? 얼른 와서 일 그르치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시누이 결혼식이라니 저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누이를 만났는데 날씨 얘기만 하고 결혼식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청첩장도 받지 못했고요. 남편 민준 씨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결혼식에 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극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 결혼식처럼 큰일을 왜 아무도 저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저는 축의금도 준비 못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도 이 사실을 알아요? 걔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으니 너 먼저 와. 호텔 주소 카톡으로 보냈어. 40분 안에 무조건 도착해. 온 가족이 너 하나 기다리게 하지 마. 알았어?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오직 재촉만 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서 뭘 도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되는지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전화는 딸깍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화면에 떠 있는 호텔 주소를 보며 의아함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인데 제가 올케로서 가장 나중에 알게 되다니요. 게다가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다니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누이 결혼식인데 안 가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제가 철없다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싱크대에 던져놓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서랍에서 현금도 좀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축의금은 줘야 할 테니까요. 준비를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따 호텔에 도착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시어머니께 제대로 물어봐야겠다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명동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택시 기사님은 제가 계속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그냥 결혼식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40분도 채 안 되어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호텔 입구에는 붉은색 글자와 함께 시누이와 신랑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꽤나 경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데 손님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휴지와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결혼식이 벌써 끝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반, 보통 결혼식이 한창일 시간인데 말입니다. 저는 더 지체할 틈도 없이 직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다다르니 시어머니가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 왜 이제 와? 꿈을 대느라 다들 거의 다 먹은 거 안 보여? 저는 서둘러 다가가 어수선한 연회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보니 벌써 정리 중인 것 같은데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가 늦게 와서 다들 식사가 거의 끝났어. 저 테이블에 남은 거 좀 있으니 배고프면 먼저 먹어. 저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는데 남은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고 어떤 접시는 바닥만 보였습니다. 반쯤 남은 국그릇도 있었고요. 보기만 해도 식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늦게 왔다고 해도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늦게 왔다고 해도 새 음식을 좀 차려주셔야죠. 이 식은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요? 게다가 서연 씨 결혼식인데 제가 올케로서 제대로 된 자리 하나 없어요. 옆에 아직 가지 않은 몇몇 친척들이 제 말을 듣고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먹을 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누가 늦게 오라고 했어? 내가 보기엔 너 일부러 그런 거야. 돕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지.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40분 전에 전화하셔서 겨우 도착한 건데 이걸 저보고 탓해요? 게다가 어머님은 오늘 결혼식이라고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제 말에 대꾸할 생각도 없이 연회장 안쪽으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말했죠. 너한테 말해봐야 뭘 알겠어? 얼른 밥이나 먹어. 이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식은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끼며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저를 결혼식에 초대해서 축하해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외부인이라도 되는 양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따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저는 이 일에 대해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식은 음식들이 놓인 테이블 앞에 서서 속이 답답했습니다. 먹기는커녕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주변에 아직 가지 않은 친척들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구경하는 듯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미처 진정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연회장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뭉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바람이 실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앞에 멈춰 섰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탁 소리와 함께 손에 든 종이를 제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그 종이 뭉치에는 명동 그랜드 호텔 소비 계산서라는 큰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음식 이름, 수량, 가격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맨 아래 총금액에는 사모형만 원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제가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연회장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직접 이 계산서 좀 봐. 오는 네 시누이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어. 네가 올케로서 한 푼도 안 낼 수는 없잖아. 이 계산 오늘 네가 해야 해.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서를 들어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우의 결혼식 비용을 왜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 일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고 청첩장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저보고 계산하라고 하다니 이런 이치가 어디 있어요. 이치? 내가 너랑 이치를 따져.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야. 네 신우의 일은 네 일이고 이 결혼식 비용을 네가 안 내면 이 늙은 내가 내야 한다는 말이니? 옆에 빨간 옷을 입은 박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언니, 이건 좀 아니죠. 올케한테 신우의 결혼식 비용을 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아가씨는 사전에 통보도 못 받았다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집 일에 신경 끝해요.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 박 아주머니를 노려본 후 다시 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돈은 네가 무조건 내야 해. 지금 당장 프런트에 가서 계산하든가 아니면 나한테 돈을 주든가 해. 안 그러면 너 못 가.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산서를 쥔 손이 바싹 굳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모습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보며 서럽고 분노에 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자기네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한 거고 음식도 자기네 식구들이 먹은 건데 왜 마지막에 저보고 계산하라는 거지? 게다가 저한테는 식은 음식만 주고 돌아서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라고 하다니 이건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켜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제가 낼 수 없어요. 첫째, 저는 사전에 결혼식에 대해 몰랐어요. 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요. 둘째, 신우의 결혼식 비용은 어머님 부부나 신우의 본인이 내셔야 할 일이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셋째, 저를 부르시더니 식은 음식만 주고 이제 와서 계산까지 하라고 하시니 이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계산을 거부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손을 뻗어 제 가방을 뺏으려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네가 안 내겠다고? 네 가방에 돈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직접 가져갈 거야. 오늘 이 돈은 네가 내든 안 내든 무조건 내야 해.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고 그 기세는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뺏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저를 욕했습니다. 이 짠순이 같으니라고?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우리 집은 정말 팔자가 사나워. 주위 사람들은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박 아주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날로 좋게 해결해야지. 남의 물건을 뺏으려 하는 건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안경을 쓴 이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일은 원래 시댁 쪽에서 잘못한 건데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면 안 되죠. 시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없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들 속지 마. 쟤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놓으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매달 월급을 다 쟤한테 맡기는데 제가 왜 이 계산을 못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화가 났지만 지금 시어머니와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울수록 더 억지를 부릴 뿐이겠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방을 안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고자질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와 맞서 싸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금이다. 시어머니의 지금이다. 저는 카메라를 시어머니에게 향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어머님께서는 방금 저에게 시누이 결혼식 비용 사모형만 원을 내라고 하셨고 제가 안 내면 못 가게 할 거라고 심지어 제 가방을 뺏으려 하셨죠. 이 모든 걸 제가 녹화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따져봐요. 시어머니는 제가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것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기세는 반으로 꺾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카메라를 가리려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너 뭐 녹화하는 거야? 당장 지워. 내가 말하는데 너 여기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망신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셨고 제 가방을 뺏으려 하셨어요. 이 모든 걸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녹화한 건 나중에 어머님께서 발뺌하실까봐. 그리고 누가 비합리적인지 다들 판단하시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 녹화해두는 게 나중에 시끄러울 일 없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할머니 너무하네. 아가씨가 뭘 잘못했다고 저보고 계산하래?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더 이상 가방을 뺏으려고 달려들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배은망덕한 것, 진작 알았으면 우리 아들 너 같은 거랑 결혼시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을 무시한 채 휴대폰을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정말 황당하죠. 시누이 결혼식인데 저는 사전에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40분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하셨는데 와보니 식은 음식만 있었어요. 이제 와서 저보고 사무용만 원 계산서를 내라고 하고 제가 안 내면 못 가게 하고 제 가방까지 뺏으려 했어요. 다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위는 떠들썩해졌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거들며 수군거렸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제가 이 한 수를 제대로 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모두가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위의 수근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까 빨간 옷을 입었던 박 아주머니가 앞으로 다가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시어머니는 너무 사람을 무시하네. 결혼식 하는데 올케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식은 음식만 주고 다 먹고 나서는 돈까지 내라고 하다니. 이런 일은 누구라도 못 참지. 박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아가씨가 도와주러 온 직원인 줄 알았어요. 올케인 줄은 몰랐네요. 이 테이블의 음식은 다 식었고 어떤 건 거의 굳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어요? 이 집은 정말 아가씨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요. 안경을 쓴 이 아저씨도 안경을 고쳤으며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 일은 언니가 확실히 잘못한 거예요. 시누이 결혼은 큰일인데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는 건 기본적인 예의죠. 게다가 올케한테 결혼식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건 인정으로나 도리로 보나 말이 안 돼요. 방금 아가씨 가방을 뺏으려고까지 했잖아요. 이게 소문나면 시댁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작은 소리로 변명했죠. 제가 그저 너무 조급해서 그랬어요.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 늙은 부부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이 없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죠. 양복을 입은 최 형님 혹은 최 씨의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어려웠다면 올케랑 상의했으면 됐잖아요. 그럼 도와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통보도 없이 식은 음식만 주고 돈을 강요하다니. 이건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모는 거잖아요. 아직 가지 않은 몇몇 젊은이들도 모여서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 시어머니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나중에 누가 저 집이랑 어울리려고 하겠어? 그러게, 저 올케는 얼마나 침착해. 나 같았으면 벌써 싸웠을 거야. 맞아. 이 집은 너무 사람을 무시하네. 제대로 따져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호텔 직원들까지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작은 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사람과 상대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저희도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일부러 이간질하는 거야. 네가 영상 녹화 안 했으면 다들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너는 정말 재수 없는 년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리컬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다들 바보가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다들 마음속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영상을 녹화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만약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저에게 잘 말씀해 주셨다면 계산을 안 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주위 사람들은 다시 동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들었던 시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저를 이용해 먹으려 하고 시누이에게 이것저것 사주라고 시켰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얼굴색이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지, 저렇게 불효한 며느리를 들이다니. 다들 와서 내 편 좀 들어봐. 저는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리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따 이것을 꺼내면 시어머니는 다시는 올 낯이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고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누이와의 카톡 대화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평소에 실수로 지울까봐 따로 보관해 두었죠.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굽히고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향한 다음 주위 손님들에게도 돌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오늘 이 일이 제가 이간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시누이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대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죠. 올케, 나 다음 주에 결혼식 하는데 그때 와서 사람 수 좀 채워줘. 그래야 더 북적거려 보이잖아. 저는 그때 이렇게 큰일을 왜 진작말 안 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한참 동안 답이 없다가 2시간 후에 도와줄 필요 없어. 그때 그냥 오면 돼.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엄마가 말해줄 거야. 따짐은 엄마가 말해줄 거야. 이어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카톡 대화 기록도 열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 수요일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대화를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네 시누이 결혼식 날 너는 늦게 와. 다들 식사가 끝나면 그때 와. 괜히 너 때문에 따로 한 그때 와. 괜히 너 때문에 따로 한 테이블 더 차리는 거 돈 낭비야. 저는 그때 와서 식은한게야. 저는 그때 이 메시지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장했죠. 저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옆에 빨간 옷을 입은 박 아주머니에게 건네주며 다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그들은 저에게 결혼식에 대해 언급했고 제가 늦게 와서 시간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돈을 낭비할까 봐요. 나중에 제가 따져 물으니 시어머니는 저를 차단해버렸고요. 오늘 오후에야 갑자기 전화해서 40분 안에 호텔에 오라고 재촉했어요. 이건 처음부터 저를 봉으로 만들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박 아주머니는 대화 기록을 보고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봐. 저 할머니와 딸은 너무 악독해. 진작부터 사람을 식은 음식 먹게 하고 계산까지 시키려고 작정했어. 게다가 사람을 차단까지 하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이건 명백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사람들이 휴대폰을 돌려보며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하네. 저 대화 기록이 없었으면 아가씨는 정말 해명도 못할 뻔했어.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집 사람들은 너무 속이 시커멓네. 자기 가족까지 속이려 하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사람들이 휴대폰을 돌려보는 것을 보더니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뺏으려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저거 다 가짜야. 제가 조작한 거야. 너희들 믿지 마.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화 기록이 조작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체 기록도 있어요. 전에 어머님께서 시누이 가방 사주라고 저에게 이체하라고 했던 돈 아직도 안 갚으셨잖아요. 이것도 다들 보여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이체 기록이라는 말에 놀라 즉시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휴대폰을 뺏으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빛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잊었어. 일부러 안 갚은 게 아니야. 주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군거림도 더욱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반전으로 시댁 식구들이 많은 체면을 구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더 망신시킬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연회장 입구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뛰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그대로였지만 머리는 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어딘가에서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누이는 둘러싸인 사람들 모리와 초라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급해졌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제 앞으로 달려와 제 코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너 이제 그만해. 오늘 내 결혼식인데 기어코 여기서 망신을 줘야겠어? 너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렇지?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험악한 표정을 짓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며 그저 우스웠습니다. 저는 박 아주머니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침착하게 시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일단 흥분하지 마. 내가 물어볼게. 오늘 이 일, 도대체 누가 망신당하는 일이야? 시누이는 잠시 멍해졌다가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너지. 네가 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랑 엄마가 너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잖아. 네가 망신당하는 게 아니면 누가 망신당하는 건데? 내가 너를 속였다고? 저는 비웃으며 시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네가 나한테 결혼식에 와서 사람 수 좀 채워달라고 했고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엄마가 말해줄 거라고 했지?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자세한 걸 물었을 때 왜 답장을 안 했어? 그리고 나보고 늦게 와서 식은 음식 먹으라고 한 거 내가 돈 낭비할까봐 그랬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너는 알고 있었어? 신우이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억지로 말했습니다. 내가 답장하는 걸 잊었어. 엄마가 너보고 늦게 오라고 한 것도 네가 길 막힐까봐 러시아어 피하라고 그런 거야. 너 여기서 사실을 왜곡하지 마. 러시아어를 피하라고?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식은 음식 먹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 바로 저를 차단했어요? 오늘 오후에야 갑자기 전화해서 40분 안에 호텔에 오라고 재촉했고 와보니 식은 음식만 있었고 이제 와서 저에게 3,500만 원 계산서를 내라고 해요. 이것도 러시아어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주위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아가씨, 엄마 변명은 그만해요. 대화 기록 다들 봤어요. 당신들은 그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 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경 쓴 이 아저씨도 맞아. 다 증거가 있는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니? 얼른 올케한테 사과해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사람들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한번 보고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결혼식은 원래 기쁜 일인데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내 결혼식을 망쳤어. 너 미워. 저는 신우이가 우는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네가 내가 네 결혼식을 망쳤다고?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처음에 네가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해서 나보고 돈 1억만 원 내달라고 했지?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갚았어? 그리고 작년에 네가 휴대폰 바꾸고 싶다고 해서 나보고 5억만 원 이체해달라고 했지?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이 모든 걸 다 잊었어.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손님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떠들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저 신우이는 너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 하네. 한 번 돈을 내라고 하고는 갚지도 않고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집 사람들은 너무 이상해. 사람 수 채우라고 하고 계산도 시키고 심지어 돈을 빌리고는 갚지도 않아. 이게 무슨 가족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얼굴에 매달려 있었지만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다가와 신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저런 애랑 상대하지 마. 가자. 우리는 저 애 무시하자.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손님들이 그들을 그렇게 쉽게 가게 둘 리 없었습니다. 모두 몰려들어 그들에게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주위 손님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한마디씩 캐무는 통에 그들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너무 급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사람들에게 변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이고 돈은 반드시 갚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시댁 식구들을 위해
돈과 노력을 들인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발뺌할까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저는 서류철을 열고 사람들 한가운데로 걸어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한 장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은행 이체 확인증 한 장을 들어올려 그 위에 적힌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작년 설날에 시어머니가 집에 냉장고를 바꿔야 한다고 해서 저보고 5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갚겠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안 갚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누이가 요가 학원에 등록하고 싶다고 해서 저보고 2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했던 건데 이것도 돈 갚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이어서 저는 쇼핑 영수증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시어머니께 사드린 옷과 신발, 그리고 시누이에게 사준 화장품 영수증이에요. 전부 합치면 7억만 원이 넘어요. 매번 그들이 원한다고 하면 제가 가서 샀어요.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죠.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빨간 옷을 입은 박 아주머니가 영수증을 받아 보고는 옆 사람에게 건네주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 아가씨는 너무 착하네. 시댁에 이렇게 잘하는데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저 집 사람들은 정말 양심도 없네. 안경을 쓴 이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가씨는 진심으로 다 했는데 당신들은 오히려 사람을 이용해 먹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도 않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는 병원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을 때 저는 퇴근하고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했어요. 밤에는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요. 병원비도 제가 먼저 1일억만 원을 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나으면 돈을 갚겠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이 돈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진심으로 대하면 당신들도 저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뭐죠? 주위 사람들은 영수증을 보고 저를 보며 모두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상심하지 마. 그들이 못된 거야. 나중에는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마.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댁은 빨리 멀리하는 게 좋아. 괜히 더 상처받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증거들을 한 알음 꺼내놓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꽉 쥔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시누이의 신랑 지훈 씨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누이 앞으로 걸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엄마가 정말 이렇게 올케를 대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고는 안 갚았어? 시누이는 고개를 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저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 듣지 마. 다 오해야. 오해. 신랑 지훈 씨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한번 보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오해라고? 내가 보니 당신은 그저 나를 속이고 있는 거네. 진작 당신 집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신랑 지훈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누이는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급해져서 서둘러 신랑 지훈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화내지 마. 다 내 잘못이야. 우리 딸이랑은 상관없어. 총각, 우리 딸이랑 이혼하면 안 돼. 하지만 신랑 지훈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저 차갑게 시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오늘 이 일로 나는 당신 집 사람들의 인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 저는 옆에 서서 눈앞의 상황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받았던 서름이 오늘 드디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망신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지훈 씨는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신우이는 급해져서 그의 팔을 잡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가지마. 오늘 우리 결혼식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나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용서해줘. 응? 시어머니도 서둘러 나서서 거들었습니다. 신랑 지훈 씨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총각. 우리 딸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얘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나중에 내가 확실히 잘 가르쳐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할게. 하지만 신랑 지훈 씨는 그들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힘껏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야. 당신들 집이 한 일들은 이미 내 한계를 넘어섰어.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는 내가 잘 생각해 봐야겠어. 더 이상 나한테 들러붙지 마. 말을 마치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신우이는 신랑 지훈 씨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올 겨를도 없이 맹렬히 돌아서서 저를 노려보며 달려들어 때리려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딸 결혼을 망쳤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할 줄 미리 예상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옆에 있던 빨간 옷의 박 아주머니야 서둘러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가씨는 잘못해놓고 왜 남 탓을 해요? 안경 쓴 이 아저씨도 나서서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 때릴 때가 아니에요. 당신들 집이 잘못했습니다. 주위 손님들도 모두 몰려들어 시어머니를 에워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너무하다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움직이지 못했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끊임없이 욕했습니다. 너 같은 재수 없는 년.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쳤어. 바로 그때 호텔 강 지배인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호텔 연회장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게다가 결혼식 비용도 아직 정산되지 않았으니 서둘러 정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한번 보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신우이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우이는 그 말을 듣고 울음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집은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야. 주위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모두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비싼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어? 게다가 올케한테 계산하라고 하려 하다니 정말 뻔뻔한 애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와서 처리해야 해. 나중에 또 사람을 이용해 먹지 못하게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지배인님의 엄숙한 표정을 보며 급해서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저를 보며 눈빛에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 제발 부탁할게. 네가 먼저 이 돈을 내줘. 나중에 엄마가 꼭 갚을게. 응? 저는 시어머니의 가련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 저보고 계산하라고 하실 때는 이런 태도가 아니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에게 애원하시다니 늦었어요. 이 돈은 제가 내지 않을 거고 제가 낼 돈도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동조하며 제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님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서둘러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 10분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며 발을 동동 굴렸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주위 손님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별일을 다 보네. 비합리적인 사람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까지 비합리적인 사람은 처음이야. 저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드디어 안도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받았던 서름이 오늘 드디어 완전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이 마지막 결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힘든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배인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완전히 혼비백산했습니다. 시누이는 바닥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빨리 친척들한테 돈 빌리자. 안 그러면 정말 경찰한테 잡혀갈 거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몇몇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소문낸 터라 다들 그 집의 행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러 사람에게 전화했지만 한 푼도 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분이 다 되어갔고 지배인님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뻔뻔하게 지배인님과 상의했습니다. 지배인은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모으면 갚겠다고요. 지배인님은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동의했지만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 소란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가 꺼내 보였던 증거들도 함께 올라왔죠. 며칠 만에 이 일은 저희 동네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이용해 먹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합리적이고 양심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려고 하면 상인들은 그들에게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전에 옷가게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이 일을 알고는 바로 해고했습니다. 그녀가 가게의 명성에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더 비참한 것은 시누이의 결혼이었습니다. 신랑 지훈 씨의 집에서 이 일을 알고는 이 결혼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전에 주었던 예단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울면서 신랑 지훈 씨에게 애원했지만 신랑은 그녀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예단금을 돌려주었고 좋았던 결혼식은 그렇게 파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처음에는 이 일을 몰랐습니다. 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일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카톡 기록과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댁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들이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다시는 저를 찾아와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전에 저에게 빌린 돈은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시어머니도 일부를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 편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밥을 해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더 이상 시댁 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전에 받았던 서름을 떠올려도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결국 악업을 받는 법이고 그들의 지금 처지는 모두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이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만약 누군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은 용감하게 나서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골치에 아픈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자신을 지키고 그 나쁜 사람들이 마땅한 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